네,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자분들은 단상 앞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어서 경영계 정책건의서를 한동훈 대표님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송경식 회장님은 조금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식 한국경총회장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님,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 김영동 환나위 관사님 순서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경식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님,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직접 경총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총 회장단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국정감사 일정 중에도 경영계와 소통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과 김형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님, 이미자 의원님, 김이상 의원님, 김소희 의원님, 조지현 의원님, 우재준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여소야대의 어려운 입법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경영계의 우려가 매우 컸던 노동조합법 개정 문제를 잘 처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부가 노사법치주의에 주력하면서 쟁의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들이 점차 개선되고 근로 손실 일수도 크게 감소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 근로 허용, 시장 사업장 점거 금지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직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우리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되어 있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이 시급합니다. 연공서열이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사람, 창의와 혁신으로
기업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임금 체계가 되도록 취업 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취업 규칙 변경을 할 때 노조의 합의가 필요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취업 규칙 변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합리성이 있다면 불이익한 변경도 노사 합의 없이 협의만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는 유연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오히려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법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의 7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더 단축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또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들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에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정년에 도달한 고령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통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단일 요율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차별화해야 합니다. 차등화가 공평한 제도일 것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영세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산업의 인력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 인력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대표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 및 인구 구조의 빠른 변화로 인해 인력 부족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외에도 외국 인력이 필요한 분야를 더욱 발굴해야 합니다. 특히 첨단 과학 기술 분야로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 여당이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국가 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 일몰 연장과 같은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상속세, 법인세 같은 기업 세제의 개선은 더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려 국가 재정 개선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대해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미국, EU, 일본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총실 의무 확대와 같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기업의 규제적 입법은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대표님께 너무 부담이 많은 주제를 말씀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경상도 경제를 살리고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를 우리 기업들에게 널리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대표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손경식 회장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기업인 여러분,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보수 정당입니다. 저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보수 정치의 본령은 경쟁을 장려하는 것, 경쟁의 룰을 지키는 것,
그리고 경쟁에서 지거나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정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토지개혁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중공업화 정책을 생각합니다. 토지개혁을 통해서 만석군의 나라가 기업가의 나라로 바뀌는 출발을 했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국방 부담을 덜고 산업 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중공업화 정책으로 다른 차원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가 할 일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기업가들의 몫이고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가들의 혁신이 이 나라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을 할 기회가 남아있고 그 기회가 바로 지금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AI 혁명을 통해서 거기에 동참해서 우상향 성장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향 성장의 과실로 격차 해소를 그리고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해야 국민들이 지원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 정부가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용인해 주실 겁니다. 결국 그 키는 기업의 발전에 달려 있습니다. 손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치가 기업의 발전과 기업의 혁신을 회방 놓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걸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없애는 방향의 정책을 펼 겁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발전을 회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의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기업인 여러분께서 정치가 그럴 수 있도록 쓴소리와 응원을 함께 해 주십시오. 아까 인천경청 회장님께서 저한테 이 제언문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거기 핵심이 있었습니다. 거기 제가 읽어봤거든요. 다 계신 자리에 누구나 동의할 만한, 하나도 동의하지 않을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경청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줄 알았다고. 몰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게 우리 모두가 나아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은 맞고, 손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나라가 후퇴할 수 있는 어떤 포퓰리즘적인 조치, 그건 욕먹더라도 맞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몸살이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겠습니다. 쓴소리와 응원을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어렵지만 송격식 회장께서 말씀하신 피하지 않아야 할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들과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많은 말씀 듣고 토론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는 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냥 저는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내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계신 경총 차원에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와 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정치 왜 하냐? 저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바로 그거고 저희가 그 점에 접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할 일을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더 발전하고 기업이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대한민국 경영 지도자분들의 소중한 고견을 경청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송경식 회장님, 또 우리 경총 회장단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니까 그 국제 수지 분야에서 지난 8월 달에 한 66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또 누적 흑자가 아마 536억 불 정도로 수출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에 들어가 있다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각별히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또 중동 위기까지 겹쳐 있고 또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서
한눈을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송희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획일적 주 52시간 근로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저는 장마철에는 우산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야 되고 혹한기에는 이불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동의한 그 범위 내에서는 유연한 고용시장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부터 경영하시는 분들을 형사 피의자로 몰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업은 불확실한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해주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소중한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영진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당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가 지금 상당히 이견 조율하는데 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주주 중에는 기관 투자가도 있을 테고 외국인도 있을 테고 사모펀드 있고 소액 주주 있고 이럴 텐데 각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을 어떻게 다 충실하게 할 수 있냐는 이 논리적 모순을 우리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부 측하고 이야기해서 좀 좋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간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해도 돼요? 우리 당의 이미자 위원장도 계시고 또 경청에 많은 부회장도 계신데 제가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좀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앞에 송경식 회장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노총 출신입니다. 한국노총 출신인데 뻔질나게 이쪽에 와서 술도 먹고 또 저쪽에 남영우 상무 계시지만은 경청에 있는 분들이 노총에 오셔가지고 노총은 술값이 없으니까 술도 많이 받고 그래 받아주고 갔는데 요즘은 그런 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다행히 최근에 보면은 우리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우리 당 그리고 경영계의 많은 분들이 지도자분들이 서로 포토존에 같이 서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마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사 갈등을 분쟁을 사전에 미연에 조정하고 해결하는 그 역할을 경총이 담당해왔다고 보고 노총과 정부가 함께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 근로솔실일수인가요? 파업을 통한 근로솔실일수가 예년 정부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확 줄었습니다. 이것은 노사의 평가까지는 아니어도 안정적인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늘 애써주신 경총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 내부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쭉 앉아있는 분들이 한노위 위원들입니다. 비록 야당에 비해서 2대1 수준밖에 안 되지만 숫자는 적지만은 우리 이미자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당백의 정신으로 정부의 정책 그리고 우리 여당의 정책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표님도 노사 문제, 그다음 노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노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미자 위원장을 노동 대전환 특위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원내외를 비롯해서 당 전체가 우리나라의 미래 우상향 발전에는 노사 안정이 그 중요한 축이다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반발짝 일찍 나가는 흔히 말하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좋은 틀거리를 통해서 좀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정책적 제안해 주신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세금 얘기하시는데요. 그 지방으로 기업을 많이 유치해 주시면은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올라온 국회의원으로서요. 지방 균형 발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서울의 재투자를 통해서 기업을 일구는 것은 어느 정도 사업마다는 한계에 다다른 사업이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수도권에 적합한 산업, 지역의
적합한 산업, 지역에 내려갔을 때 필요한 뭐 교육이나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제도적 건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균형을 잡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뒤에 거는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건설적인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노동전환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미자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사 한 7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뵈서 오늘 우리 김영동 간사님 말씀에 가름할까 했는데 또 우리 대표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한 말씀 드리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지난 그 구시대적인 발상이긴 합니다만은 생산의 3요소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토지, 자본 그리고 노동을 꼽겠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서 하나 더 꼽는다라고 한다면 기업가 정신을 반드시 꼽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회장님들 다 정말 존경하고 또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됐고 번영해 가는 과정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을 잘 해결하라고 있는 게 또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주신 말씀 상당히 노동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까 지금 건의사항을 잠시 이렇게 펼쳐보니까 14가지나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 잘 듣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그 힘의 균형에 의해서 집단적인 행동에 의해서 집단적인 힘을 가지고 본인들의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처우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노동자와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힘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약자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 당에서 노동전환특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거의 법안이 다 성안됐는데 우리 여기 기업하시는 회장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국가 책무로 인해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집단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단체 교습과 단체 행동 또 단결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노사가 힘의 균형에 의해서 반드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파견 도급 규제 완화라든가 사업장 점검 금지라든가 대체근로 허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향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서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는 굉장히 요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해 나가야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경총에서도 함께 같이 해 나가서 국민들께 이렇게 해 나가야 우리나라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가름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장내에 계신 기자분들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이동을 부탁드립니다.